안녕하세요. 간호학개론 1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간호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간호의 정의와 간호의 과학적, 예술적, 전문직 특성까지 전반적인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은 다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호의 정의, 간호의 과학적 특성, 간호의 예술적 특성, 간호의 전문직 특성입니다. 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서양에서는 라틴어의 뉴트릭스와 그리스어의 뉴트레에서 왔습니다. 이 용어에는 양육하다, 영향을 주다, 자라게 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간호라는 한자가 사용되는데 볼간자의 의미는 지켜보다, 관찰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보호하다, 돕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호는 지켜보며 보호하는 행위, 다시 말해 돌봄, 케어링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과 같은 모성적 본능에서 시작된 자연 발생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간호의 정의는 시대와 조직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간호의 메타파라다임인 인간과 환경, 건강과 간호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호의 메타파라다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것이에요. 오늘은 우선 간호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파란색 글자가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을 표현하고 있고 빨간 글씨는 환경, 보라색은 건강, 초록색은 간호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씩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세요. 나이팅게일의 간호의 정의입니다.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돕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에서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환경을 잘 조성해주면 대상자는 네이처 힐링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회복,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국제간호협의회는 건강회복과 유지에 필요한 의지, 지식, 힘을 보충해 독립을 돕는 것이라고 하였고 미국간호협회는 간호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간호의 정의 안에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대상자가 목표하는 건강의 의미와 마지막으로 간호가 무엇인지를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과 환경, 건강, 간호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인 메타파라다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학습할 거예요. 여러분은 간호학을 배우면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활동할 것이니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의 정의와 간호정신을 정립한 나이팅게일의 간호의 정의 정도는 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은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호는 오랜 시간 동안 직관과 경험에 의존한 돌봄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이후부터는 과학적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간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사, 석박사 등이 배출되면서 간호를 학문으로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60대에 들어 간호이론가들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간호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간호학은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인간과 건강 관련 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학문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까요? 과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에 의해 얻어진 지식체를 말합니다. 이런 과학은 논리적이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증거에 의해 지지됩니다.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흔히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하고 지식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간호학문의 지식체는 경험적 과학으로 정립되며 실제 인간의 건강과 삶에 적용되는 과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적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주의 철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직접 보고, 듣고, 측정하고,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과학적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열이 나는 아이에게 미온수 마사지를 했더니 열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은 물이 아이의 열과 만나 기화되면서 열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찬물이나 알코올을 사용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갖고 실제 그러한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찬물은 열은 내리나 오한이 있어 환하가 불편하고 알코올도 열은 빨리 내리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 트러블이 생긴다. 미온수가 열도 내리면서 아이가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므로 미온수 마사지가 아이의 해열에 효과가 있다는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험적 과학입니다. 다시 말해 경험적 과학은 겪어보고 확인한 것을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찰을 하여 간호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호는 경험적 과학에 의해 구축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을 근거로 실제 실천하는 지식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하여 간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앞서 경험적 과학으로 쌓아진 지식을 근거로 간호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런 근거 기반 실무의 목적은 여러분이 간호사로 임상에서 간호를 수행하며 의사 결정할 때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여 간호를 해야 함을 말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에게 최상의 간호 결과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최신의 과학적 지식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연구 방법을 통해 최선의 근거를 확인하고, 간호사의 임상적 경험과 이 지식을 통합하여 간호 이론의 지식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간호과학으로서 간호학의 입지를 확대하고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이미 발표된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두 모은 뒤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 특수한 개별 사실들을 모아 일반화할 수 있고,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간호 업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임상 실무를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수행하는 것을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랙티스, 약어로 EBP이고 근거 기반 실무라고 하며 간호가 과학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간호의 과학적 특성이란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간호사의 임상적 경험, 그리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도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간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간호의 과학적 특성의 간호는 이론과 지식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호의 과학적 특성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골수 조직 검사 후 12에서 24시간 절대 안정이 기본 간호였습니다. 골수 검사는 백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검사입니다. 백혈병은 소화에 많은 질병이고, 골수 검사한 소아 환자를 침대에 꼼짝없이 12시간 이상 있으라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간호사도 힘들었을 텐데요. 간호사가 가만 보니 12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밖에 침상 안정을 하지 않은 아이들 중에 합병증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꼭 12시간에서 24시간 침상 안정을 해야 하는 걸까 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들을 산출합니다. 연구를 통해 소아 경우에는 한두 시간, 성인도 2시간 내지 6시간 이내 정도만 해도 부작용 발생 정도가 12시간 할 때보다 큰 차이가 없으면 침상 안정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수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업무 지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같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유사한 연구를 하게 될 테고, 이런 많은 연구를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를 통해 시간을 적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업무 표준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간호의 과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연구를 통해 골수 검사 후의 침상 안정은 소아는 한두 시간, 성인의 경우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해도 됨을 검증하여 간호 표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으로서의 간호, 즉 문제를 해결하고 기준을 발전시키는 간호의 모습입니다. 과학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준다면 예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간호의 예술적 특성이란 인본주의, 창의성, 직관, 상황 적응력 등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 간호를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예술에서 같은 음악이나 미술품을 감상해도 다 다르게 느끼는 것과 같이 같은 질병을 가진 대상자라도 대상자에 따라 적절한 개별 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같은 질병이라도 간호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간호의 예술적 특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적 능력을 바탕으로 간호 대상자마다 개별화되고 고유한 간호를 수행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앞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얻어진 전문적 지식을 간호사의 임상적 경험과 직관 능력을 바탕으로 개별적 고유한 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호의 예술적 측면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관리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필요시 약물요법이 처방되어 관리됩니다. 하지만 환자의 직업, 경제상태, 가족지지, 생활환경에 따라 당뇨 관리를 하는 실제 적용되는 방식은 모두 달라질 수 있어요. 간호사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문적 직관을 바탕으로 각 환자에게 혈당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절한 간호중재를 비판적으로 계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간호의 예술적 측면에서 간호전문직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스 컨선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간호사들은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적 판단을 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하게 변한 환자의 얼굴, 표정, 자세만 봐도 환자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는데 이것을 간호전문직관, 너스 컨선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누적된 경험과 지식이 통합된 고차원적 판단입니다. 패트리샤 베너는 이런 상태를 전문가 단계에 이른 간호사의 특성이라 설명하며, 전문가 단계의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이드라인 없이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의 전문직 특성은 학기 말쯤 더 자세히 학습할 건데요. 오늘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프로페셔널의 조건에서 간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전문직이라고 했고, 지식 근로자는 전문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교육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 보건 의료는 과학으로서 발전하고 있어서 간호사도 그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간호사들은 필수적으로 연 8시간 이상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간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직은 전문가 단체 활동을 하여 간호학을 발전시키고 실무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은 대한간호협회나 한국간호과학회 등에 가입하고 업무 표준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단체 활동을 하는 것도 전문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상에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2025년 6월 21일부터 간호법으로 변경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간호가 지식에 기반한 전문직임을 잊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해 지식을 습득하여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나이팅게일이 말한 간호는 과학이자 예술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간호의 과학적 특성이란 최신의 과학적 지식과 원리를 근거에 기반하여 간호를 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런 경험적 과학을 통한 간호 지식체를 확장시키고 전문성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호의 예술적 특성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경험과 직관 능력을 바탕으로 간호 대상자마다 개별화되고 고유한 환자 간호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호를 설명하는 메타 파라다임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독서하듯이 학습 내용을 미리 읽어보고 오면 학습 이해에 도움이 되니 한번 간단히 읽고 수업에 참여해주기 바랍니다. 강의 마무리로 톨스토이의 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 순간 간호를 배우는 여러분의 시간이 앞으로 누군가에게 소중한 도움이 되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